자, 이제부터 우리 회계의 기초 개념에부터 하나씩 공부해 볼게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1장이 너무 압축돼 있어요. 1장이 사실은 기초 회계에서 우리 중간고사 범위 있는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거 수정도 한 두세 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과제 3번 과제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을 좀 4월달 말까지로 드릴게요. 그래서 분계를 다 이렇게 우리 중간고사 전까지, 그러니까 4월 말까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석 체크는 계속 좀 안 돼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내시면 그 과제는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 분계를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회계 개정이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나중에 과제할 때 설명 다시 한번 할 텐데, 지금 그래서 우리 1장 이 교재를 보시면 오늘 할 게 원래는 회계 기초 개념, 회계 순환 과정인데요. 회계 기초 개념하고 회계 순환 과정은 뒤에 내용도 뭐 다른 것도 많고 원가 회계도 약간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은 쭉 다 해드릴 거고, 일단은 호텔에 원래 경영 분석이 있는데,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학년이 이것만 하고 기업 진단론, 경영 분석이라는 과목이 경영학과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잠깐 이렇게 하고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3주차 첫 시간으로 그거를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회계 기초 개념과 회계 순환 과정까지 쭉 한번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계 관련된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고, 그리고 그 숙제가 거기 그걸 보고 그 분계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중간고사에서 한 우리가 객관식으로 지금 한 세네 문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더 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꼭 해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장부에 기입하고, 이건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할 줄 아는 게 회계 기초면 이제 거래를 인식하고 회계 순환까지를 아셔야지, 뒤에 뭐 호텔 영업 회계나 이런 것들은 특수한 우리 쪽이기 때문에 좀만 배워놓으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그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면, 보시면 거래 8요소라고 해요. 거래라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래인지 아닌지, 예를 들어서 그냥 가볍게만 언급하고 넘어갈 텐데요. 자, 예를 들어서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러려면은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고 또 측정이 가능해서 우리가 장부에다가 기입을 할 수 있어요. 회계에서 거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비용이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여긴 역으로 써 있죠. 이런 것에서 경제적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화폐 단위로 측정이 가능해. 그래야지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거래하고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화재 났네, 돈 안 났네, 뭐 분실했어, 그쵸? 우산 분실했어. 근데 봐봐요. 근데 우산도 자산이잖아요. 운용했으니까. 그쵸? 우리 개인적으로는 회사 거면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자산이라 안 하고 그런 걸 이제 소모품으로 이제 그런 걸 떨긴 하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판매 목적인 우산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소모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좀 다르게 인식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판매 목적이니까 재고 자산이에요. 우산 업체라면. 근데 이거 분실했어. 그러면은 이건 회계적으로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불이 났어. 그러면은 우리 재산 손해 봤잖아요. 회계에서 거래입니다.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니죠.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근데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BTS 좋아하시죠? BTS 예를 들어 선 예약한 거야. 돈은 지불 안 하고 예약만 주문했어요.
한정판 주문했고 어, 계약금이 없이 토지나 건물을 매매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법적인 걸 그걸 떠나서 일단 회계상으로는 거래가 아니에요. 왜? 실제로 지금 돈이 지불되거나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자산 하고 부채 자본의 증가, 감소, 증감이라고 해요. 그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거래의 판료소 결합관계 잘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요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하지만 이게 부채죠. 자, 그리고 자본이에요. 자, 여기부터 보시면 계정에서 이게 내 돈, 이게 남의 돈. 그리고 남의 돈부터 먼저 적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부터 우리가 빨리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를 먼저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산을 형성하는 거죠. 즉, 내 돈하고 남의 돈을 합쳐서 운용해서 이걸로 조달해서 이걸 운용하는 겁니다. 이걸 좀 조달하는 건 어디로 하냐? 내 돈 갖고 조달했느냐? 아니 남의 돈 갖고 조달했느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보시면 이 보시면 이쪽엔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할 때 이제 왼쪽 이게 차변이라고 해요. 왼쪽에 기입을 하고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부채가 원래 이쪽 자리잖아요. 대변 자리잖아요. 근데 부채가 증가, 자본이 증가할 때는 이 대변에 적고 감소할 때는 이 차변에 적어요. 이 순서대로 이제 기입을 해요. 이제 나중에 배우지만 T 계정이라고 이 계정에다가 각각 계정할 때 자산은 증가는 이쪽, 자산의 감소는 이쪽,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부채, 그러니까 역으로 적는 거예요. 부채 같은 경우는 원래 자리가 이쪽이잖아요. 부채 증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적어요. 여기 보시면 자산 감소고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이쪽에 적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여지만 이게 수익은 이쪽 대변에 적어요. 그리고 이 비용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 나오는 거죠. 여기가 우리가 이번 연도라고 하면 당기 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 지금 잘 보시고 이번 이 두 번째 시간 거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돌려보세요. 그래서 요거 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고요. 이게 언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책에서는요. 그냥 다 회계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영업 회계 넘어갔다, 관리회계 넘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책을 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복습 개념 형식으로 나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기초 회계에선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게 개정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뭐 회계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뭐 깊게는 안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보고 해야 재무제표를 이해를 해요. 그래야 재무제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합니다. 요거 자체는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뒤에 숙제로 분계를 한번 그 비디오를 보시고 동영상을 보시고 해보다 보면 요 거래 판료소 결합 관계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한 말이랑 일단 넘어갈게요. 자, 일단 거래란 뭐냐? 거래는 종류가 거래 발생 원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손익 관계 유무가 있고 현금 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그냥 거래 발생 원천, 뭐 손익 관계 유무가 아닌 것은 이 정도 선에서 알면 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외부 거래는 우리 기업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간단하면 호텔이면 어떻게겠어요? 예를 들어서 식음료, 재료, 상품, 고정 자산을 구입하는 구입 거래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구입이 있고 판매가 있겠죠. 우리가 객실이나 식음료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그러면 거래가 있는 거죠. 내부 거래라는 건 실제로 외부자와 관계가 없고 내부적으로 그냥 업무 그 부분별로 원가 계산을 한다든가 이런 게 거래예요. 그다음에 손익관계 유무는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라는 게 있는데 교환거래라는 말 그대로 우리 자산, 그쵸? 부채, 자본이 있었어요. 그쵸? 요거는 왔다 갔다 해.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몇 번을 그린지 모르겠네. 여기가 부채고 이걸 부채 라이어빌티 L이라 쓸게요. 자본은 에코티라고 해서 E라고 쓸게요. 그리고 자산은 에셋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A라고.
그러면 요거가 조달을 해서 요 운용을 하잖아요. 근데 각각 자산의 증가 있을 수 있죠. 그쵸? 근데 자본 이거 부채 증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돈을 꿔가지고 어떤 걸 살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 게 내가 돈이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를 사고 싶어. 그럼 돈 꿔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부채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하잖아요. 없던 게 생겼으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건데 자 교환 거래라고 하면 뭐냐면 요거 거래가 서로 증감은 발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비용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비용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우리는 한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뭐가 있어요? 우리 수익하고 비용 이것도 미리 해놓을게요.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자, 이게 수익이었어요. 그쵸? 비용이에요. 그쵸? 근데 그리고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순이익이죠. 여기다 적어요. 그쵸? 우리 이 진짜 단기 순이익에 정확하면 하면 기간을 나눠주면 자 그래 이래야지 이꼴 관계가 생기겠죠. 그러면 잘 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게 이제 장기 순이익인데 수익하고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순이익은 또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교환 거래는 이 중에 변동은 있어요. 이 각각 아까 자산 L, 부채, 자본, 에셋, 자산 요거의 변동은 있어요. 그러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기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교환 거래고 손익권회를 말 그대로 손해와 이익이니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비용 거래가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이익이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면 혼합 거래다. 대부분은 이런 경우가 많고 현금 수준은 현금 거래를 했다 말 그대로. 근데 현금 외에 했다. 그럼 대체 거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계정 보면 이제 교과서 순서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해놨어요. 일단은 뒤에 거를 설명을 해야 돼서 각각의 좀 자세히 설명을 제가 부가적으로 해놨습니다. 그걸 설명 듣기 전에 보시면 계정 명칭이라는 게 있죠. 다시 말하면 이걸 영어로는 크레딧이라고 해요. 대변 여기를 차변 그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데빗이라고 해요. 자 계정이 있는데 어카운트죠. 그래서 계정 기입은 자산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돼요. L, E, A 이렇게 이제 liability 부채, 자본, equity 그 다음에 요건 asset 이렇게 그쵸? 요 두 개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요게 증가하면 증가는 여기다 적고 만약 내 자산이 감소했으면 대변에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계정 기입이든지 결국 요거를 분계 수업 때 문제풀이에서 열심히 3교시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부채예요. 이거는 좀 다 지우면 안 되는데 일단 부채 계정은 요거죠. 요거 여기다 적어요. 이게 크레딧 대변 여기 차변 대변 그러면 요거는 요거 증가하면 요거 증가할 때 에쿼티나 라이어빌티가 증가하면 여기다 적는다고 했죠. 즉 부채나 자본의 증가는 대변 부채나 이게 감소해요. 그러면 어떻게 적냐? 감소할 땐 여기 거꾸로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거꾸로 됐죠? 여기 SC 쪽으로 감소됐을 때 이렇게 적는다. 차변에 적는다. 알겠죠?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보세요. 수익과 비용은 다시 말하면 수익 비용 이렇게 적는다고 했어요. 일단 그림으로 기억하시 편하죠. 자 그러면 수익은 발생 수익이 난다. 그러면 어디 적어요? 요 대변. 그러면 수익이 감소해. 그러면 어디에 적어요? 여기다 감소했죠. 수익이 감소한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감소하겠죠. 이쪽. 그쵸? 이렇게 기입합니다. 까먹지 마세요. 이 계정 적는 방법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큰 그림만 먼저 하면은 이
거래가 딱 하면 이제 붕괴하고 정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붕괴한다 그러면은요 발생한 거래를 딱 처음에는 거래를 인식하셔야 되고요. 인식이 중요해요. 이게 거래인지 아닌지 제가 설명드렸죠.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 우리 상품이. 예를 들어 면세점 운영하는데 면세점에 있는 면세품 다 타버렸어. 그러면 우리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이게 거래예요. 여기 잘 나왔죠. 9월 6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객실 수입으로 현금 30만 원을 수취한다. 요거를 어떻게 거래를 할 거냐. 그러면은 이걸 적어야 되는데 9월 6일인데 봐봐요. 현금을 수취했어요. 들어왔죠. 현금이 생겼죠. 자산의 증가예요. 이거. 어, 그쵸. 근데 원천이 이거예요. 객실 수입이에요. 객실 매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익을 적는 거예요. 객실 매출 30만 원은 수익이 증가했고 차변에는 뭘 줘요? 현금, 자산을 증가하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붕괴를 이렇게 해요. 차변과 대변을.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전기를 해요. 현금이란 이런 걸 T계정이라고 해요. T계정, T자처럼 생겼죠. 여기다가 현금 계정에다가는 이걸 하나씩 적어 놓는 거예요. 9월 6일 날 그게 원인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산은 증가는 여기다 차변에 적는데 객실 매출로 30만 원. 자, 객실 매출은 수익이죠. 이건 수익 증가는 어디에 적어요? 대변에 적죠. 9월 6일. 근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래서 현금이 30만 원이 이렇게 됐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요 자세한 직업들은 50문제 푸실 거예요. 그거 하다 보면 이게 이해가 될 겁니다. 즉, 요거를 분개를 해서 분개장에다 적는데 이제 거의 이렇게 장이 없는 경우가 많죠. 왜 컴퓨터로 전산하게 하면 다 자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포스팅 한다 그러면 전기라는 게 포스팅 한다, 붙인다 이거예요. 뭐야, 이렇게 분개를 했잖아요. 이렇게 내가 차변 대변을 나눈 거를 계정 과목에다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를 합치는 거죠. 자, 그 뒤에 합치는 과정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아는 게 회계의 순환 과정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재무상태표로 요소를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각각의 계정에 대해, 어카운트에 대해서 내용을 알아야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다 생략이 돼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호텔이 그 저번에 말한 것처럼 반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체적인. 근데 회계 원리 자체는 전반적인 회계를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식회사가 있는 데가 현재로는 S호텔, 신라밖에는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항상 일단 재무상태표는요. 여기 다시 말하면 부채를 자본보다 먼저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자산에 대한 기업 소주권 그쵸? 그걸 우리 주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채권자, 즉 내가 돈을 꿔준 사람, 그 사람의 청구권이 먼저 우선해요. 실제로 법정으로도 그래요. 먼저 내가 어떤 주주들은 제일 나중에 자녀 지분, 만약에 청산을 한다. 청산을 하면 마지막에 남은 것만 이제 나눠 먹을 수 있어요. 부채부터 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아파트 마냥 경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그거를 저당 잡혀 있고 뭐 하고 내가 거기다 빚었어. 투자자들은 자녀 지분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주는 기업의 자산 중에서 채권자의 지분을 차감한 자녀 지분에 대한만 권리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무상태표를 어떻게 분류하냐면 재무상태표의 왼쪽은 자금의 운용 현황, 즉 자산, 현금이나 오른쪽은 그 조달 내용. 기억나시죠? 이거 몇 번을 쓰는지 뭐 LEA라고 쓸게요. 이렇게 부채, 자본, 자산. 알았죠? 그래서 자금은 상환 의무에 따라서 타인 자본이라고 해요. 이걸 격으로 부채를 타인의 돈이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도 있어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요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리고 자기 자본, 이거가 에쿼티, 자본, 그쵸? 그래서 주주가 특정한 자본금 또는 자본이변금 또는 이익이익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각각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부채와 자본 비율인 재무 구조와 자산의 크기 등을 통해 기업의 건강 상태를 안다. 이거 갖고 비율 갖고 알아보는 게 뒤에 나오는 경영 분석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셔야 돼요. 그거를 제가 세종 호텔에서 사업 계획 쓰거나 분석했을 때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보시면 이해가 돼요.
내가 나중에 어시스턴트 매니저 이상, 즉 매니저급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왜 이걸 공부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비교해서 미래의 지급 능력을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회계 기준서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자산을 어떻게 하냐? 크게 두 가지. 이 그림 꼭 기억하세요. 항목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왜? 시험에 낼 거니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어요. 유동이라고 말하면 유동화. 즉 유동이라 말하면 이걸 다시 한국말로 하면 현금화예요. 현금화. 돈이 되냐 이거예요. 현금으로 바로 바꿀 수 있냐 단기간에. 그쵸?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당장 자산이라고 했어요. 당장 돈 되는 거. 그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쵸? 현금. 요거에 대해서 각각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이 있어요. 뒤에 그리고 재고 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판매하려고 놔둔 거예요. 판매. 우리 재고가 있다. 이거 재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최근에 제가 갤럭시 S10을 탔는데 어디 갔는데 갤럭시 S10 있어요? 아이폰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있어요. 하면 재고가 있어야지 뭐 여러분들에게 팔 거 아니에요? 팔려고 놨던 거. 그때 상품, 제품, 반제품, 제공품이라고 해요. 알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조금 설명을 이게 WIP, Working in Process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간을 이게 원래는 제공품이 맞아요. 근데 제공품 중에서 판매가 바로 가능한 걸 반제품, 반만 됐다 해서 반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을 제공품을 안 하고 반제품을 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정을 합니다. 원래 제공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2월 31일 날 딱 이게 뭐야? 그렇죠? 큰일 날 뻔했네요. 12월 30 뭐야? 12월 31일 날 내가 딱 이제 회기를 결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 공장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근데 이것도 원가 관리를 하거나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현재 공장에서 있을 때 그걸 제공품이라고 해요.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그 자체 만들어지게 있는 부품이기도 하지만 또 제품이기도 한 게 있어요. 그런 대표적인 게 자동차의 타이어예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반제품이라 한다. 정정합니다. 이거 제공품이라고 해요. 자, 좀 지저분하니까 좀 지우고, 여기 지우기 있던데, 이거 해보고, 자 보면 이제 이 비유동 자산은 딱 봤을 때 현금화가 어려운 것들이에요. 그 중에 투자, 내가 투자 목적, 장기 금융 상품, 매도 가능 금융 자산, 장기 대여금 등이 있고요. 유형 자산은 형태가 있는 거, 바로 그게 우리 호텔 건물, 토지, 그다음에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차량 운반구라고 표시하고요. 이게 회사차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무형 자산은 산업재산권, 광업권, 개발비 등이 있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이 장기성 매주 채권이나 보증금 같은 게 그렇죠? 우리 보증금 같은 임대 받으면 그거 같은 게 이제 기타 유동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하나씩 알아볼게요. 자산이란 뭐냐면 자산 운용상 즉 측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품이에요. 자산 운영할 수 있는 거, 자산 운영할 수 있는 물건들 그런 게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측정이 가능해야 돼요. 얼마인지 그리고 가치가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운 말로 미래의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 그걸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중에 이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회수가 될 수 있는 자산을 말해요. 특히 현금화 될 수 있는 거 유동이란 말은 그래서 당장 돈이 된다. 그게 당좌 자산이에요. 즉시 현금화. 그렇죠? 그래서 현금이죠. 말 그대로. 그리고 수표 같은 거.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아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여기 뭐 따로 하면 예금 같은 거 있어요. 뭐 적금이나 이런 것들도 당장 돈이 되죠.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이 뭐냐면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외상으로 준 거예요. 돈 받을 때 보통 1년 이내로 돈 받기로 하지 몇십 년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품을 외상을 판매한 걸 외상 매출금. 대여금도 남에게 빌려준 돈. 그렇죠? 이거 다 급하면 당장 돈 되잖아요. 갖고 오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재고 자산 다시 말하자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개념 판매 목적.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개념 잘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 상품만 다뤄요. 상품. 왜냐면 우리가 면세점이라고 하면 그렇죠? 면세 물품을 그 외국 뭐 그렇죠? 불가리나 그렇죠? 뭐 샤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런데
브랜드의 상품을 향수나 뭘 갖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상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외부로 매입해서 판매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걸 상품이고, 제품은 우리가 직접 판매 목적으로 S사에서 갤럭시를 만드는 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 운용이라는 말 꼭 그쵸? 사용해서 갖고 계속 있는다 이런 어, 있는 거를 우리가 자산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비유동이에요. 장기 그쵸? 1년 이상을 우리가 비유동. 그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자, 유형, 무형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투자 자산은 장기 금융 상품이에요. 우리가 만기가 1년 이후에, 그래서 이거 항상 만기가 언제냐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오는데요. 만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 뭐 5년짜리 내가 부었다, 그쵸? 적금 부었다. 그러면 이건 투자죠, 그쵸? 그다음에 유형 자산 뭐예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거. 근데 요즘 비품하고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소모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제. 근데 딱 말하면 영업 활동을 위해서 소유한 책상, 의자, 컴퓨터예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한번 쓰고 그냥 버리는.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이 비품하고 소모품이 되게 애매한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이 보관 연도 아니면 이건 몇 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뭐 이 비품 뭐 관리 대장 보면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5년간 사용하기로 돼 있음. 그 함부로 못 떠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배우지만 이 비품 같은 경우도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면 5년 후에 버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형 자산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산업재산권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게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독점적 또는 배타적이라는 게 나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권리인데 특허가 있고요. 상표권,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브랜드예요. 아무, 그쵸? 내가 조그만 호텔을 만들어 왔어요. 객실 30개짜리. 그래 놓고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신라 호텔이라고 쓸 수 없잖아요. 신라 호텔, 뭐 예를 들어 장안점 뭐 이렇게 못 하잖아요. 함부로. 그쵸? 당장 고소당하죠. 그래서 쫄딱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표권, 그쵸? 함부로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광업권, 이거는 뭐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광산 채굴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허가 받은 데만 되니까 이것도 막강한 권리죠. 여러분 면세점 같은 경우도 특허예요. 설령 특허라고 그래가지고요. 함부로, 그래서 막 입찰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전에 면세점 이제 선발할 때 엄청난 특허권이에요. 관세청이 관여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산업재해서 아주. 자, 그 다음에 특허가 아니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특허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독점적인, 그쵸? 거라고 하면 됩니다. 제가 왜 여기 좀 졸리나 봐요. 자, 개발비는 이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개발비는 뭐냐면은 이게 개발비가 정말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개별적으로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떤 연구를나 R&D 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어떤 제품이나 뭔가 상품을 만들었어요. 상품이 아니겠죠.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들어가는 거를 그냥 비용으로 떨지, 아니면 말은 이제 하는데 이게 실제로 내가 신제품이나 신기술 개발 단계에 했던 것도 내가 자산으로 인정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하나하나, 왜냐면 어떤 최종물을 만들기 전에 뭐 하나하나 만들어졌던 것 자체가 다 자산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을 때, 그때 개발비라고 되는데, 그때 조건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해야지만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연구 개발비가 다 비용으로 떨어야 돼요. 비용 처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는 게, 나중에 이 자산하고요, 비용하고요, 항상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우리 특히 재고 자산 생각해요. 우리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게 재고 자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재고 자산을 판매가 되면 비용을 떨 수가 있는 거죠. 그때 판매 될 때, 왜 수익, 나중에 우리 수익과 비용의 대응 법칙 기억나죠?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원자재가 들어가고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비용을 떨어야 내
공짜가 아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뭐가 창조되지가 아니니까. 그래야지 내가 순이익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비용하고 자산 관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즉 판매가 되는 순간, 그렇죠? 자산은 비용 처리가 된다.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여기서는 아니지만 우리가 원가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채입니다.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자산이나 용역을 해야 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유동부채와 비유동. 이 유동과 비유동을 하는 건 1년. 알았죠? 동일해요.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그래서 유동부채의 종류 꼭 아셔야 되는데, 외상 매입금, 즉 아까 말한 거죠. 거꾸로예요.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거예요. 그럴 때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고, 차입금은 말 그대로 남에게 빌린 돈, 즉 은행에서 돈 빌렸다. 그거고,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지급금. 이게 뭐냐면 시험에 말하면 상거래 외예요. 즉 내가 어떤 거를, 그쵸? 외상으로 한 건 똑같아. 근데 상품을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이고요. 미지급금은 아직 돈을 안 준 거야. 뭘 갖고 했는데 안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필요해가지고 아까 그 자동차 나왔잖아요.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아직 돈 안 줬어요. 그건 미지급금이에요.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그렇죠? 내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뭐야, 이거는 우리가 영업에 필요하니까 그냥 샀는데 아직 돈을 안 준 거니까. 그래서 그건 미지급금. 알았죠? 그 차이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분계 때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그런 거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비우동 부채는 사채. 이게 사채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채가 아니라 회사채예요. 이게 뭐냐면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이에요. 회사에서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대기업들이 많이 하는데요. 증권에다가 증권회사에 부탁해가지고 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면 뭐가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럴 바에 뭐냐면 우리 신용을 믿고 그 신용등급이 높은 쪽 좋겠죠. 아예 거기에보다는 조금 내가 이자를 좀 장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 이자를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데 보통 1년 안에 갚아야 돼. 이게 싫고 우리 회사 믿을만 하니까 사람들이 이 똑같은 이자를 그냥 증권에 말해가지고 증권화해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이자 10% 준다고 그러고 한 3년 정도로 돈을 우리가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기일에 딱 예를 들어서 3년이에요. 바로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2023년 뒤 12월 31일 날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1억을 발행해서 1억치를 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10%인 1억 1천만 원을 일시에 준다 이거예요. 만기일에 12월 31일 날 당신 통장에 입금하겠소. 1억 빌려줘. 원금을 상환한다. 돈 갚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자는 각각 이거를 3년치를 이렇게 3년이니까 36으로 나눠주겠죠. 각각 10%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매달 이렇게 주겠다. 월말에 그 일정 금의 이자를 준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채를 계산하는 게 원래는 우리 회계 시간에 나오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넘어가요. 관리회계 쪽이라서. 자, 그런 다음에 장기 차입금. 여기 잠깐 지우고. 자, 장기 차입 말 그대로 1년 이후에 상환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뭐예요? 학자금 대출 같은 거. 10년 후 아니면 뭐 취업한 다음에 갚는 거.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본이에요. 자본은 자본금이라는 게 있어요. 종잣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보통주가 일반적인 주식을 보통주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우선주라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는 거예요. 대신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주주들은 의결권을, 그쵸?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본잉여금은 자본잉여와 자본조정 요 두 가지는 자본거래라고 해요. 이건 자본거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실제로 매출이나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 하려면 실제로 영업을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게 아닌데 내 자본을 늘리는 거 그런 거를 그거를 자본거래라고 해요. 그게 이제 주식과 관련된 거죠, 결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이 남는다 이런 뜻이니까 주식 발행했는데 그게 초과금, 그렇죠? 그다음에 감자 차익. 우리가 주식을 이제 뭐 만주에서 천주로 줄였을 때 차익이 발생할 때, 그리고 자기 주식을 처분할 때 그런 이익들을 자본 잉여금이고, 거꾸로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건 손해를 본 거. 예전 거보다 발행을 했는데 내가 할인해서 했으니까 손해를 본 거죠. 감자를 했는데 손해를 본 거나 아니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을 자본 조정이라고 합니다. 즉 이거는 자본 거래에서 이익이고 이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IFRS 생기면서 생긴 건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거 봐봐요. 평가, 환산 이런 이상한 이름이 들어가 있죠. 뭐냐면 지금은 실제 권리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내가 어떤 거를 증권을 샀어. 다른 회사 거. 근데 가치가 원래 지금 만 원에 샀는데 막 10만 원이 돼 있어. 그것도 이제는 실제 거래는 없지만 그냥 계산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매도 가능. 그러니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다른 회사의 증권 그거를 평가해 봤더니 2019년 12월 31일 날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020년 이제 12월 30일 봤더니 1억이야. 그러면 뭐 1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손해나 이익을 표시해라 이거고, 해외 사업이 있으면 그 환산을 손익을 표시해라. 그렇죠. 여기서는 당연히 어떤 차이가 있어요. 환전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반영을 하겠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본금하고 우리의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T계정을 그려보면 수익하고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순이익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순이익이에요. 근데 거기서 순이익을 계속 이걸 금년이면 2019년이면 단기 순이익 12월 그쵸? 30일 마감할 때 요게 이제 2020년 11월 30일 때도 또 순이익이 있으면 이걸 다 쌓아놓은 거가 이익잉여금이에요. 알았죠? 근데 이 잉여금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이익잉여금으로 우리 뭐 배당해 준다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이익잉여금이 줄어드는 거죠. 우리 주주들에게 우리 투자해줘서 고마워요 하고 돈을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사내에다가 유보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익잉여금을 갖고 개발이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근데 법적으로 적립된 게 있습니다. 그걸 법정 적립금이라고 이익준비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리고 임의적립금은 임의로 회사에서 한다. 그리고 미처분 아직 처분하지 않은 이익잉여금 이런 종류들이 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 계정을 좀 봐봐야 되는데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넘었네요. 끊어서 갈게요.